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토목공학과 졸업을 앞두고 건설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은 토목공학과 졸업생들에게 건설사 취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을 준비를 해야 2026년 그리고 2027년 공채에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준비 방법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목 신입이 들어가는 실제 직무에 대한 내용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좀 부지런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토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관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설사에 자소서를 놓고 면접을 가시게 되면 망합니다. 토목 신입이 들어가게 되는 직무가 저희가 시공관리도 있지만 현장에는 공무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품질팀에도 우리가 토목직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사에 가는 경우도 있고 CM사나 또는 감리사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가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르니까. 삼성현대, GS나 대우, 포스코, 롯데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EPC 기반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시공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영업이나 입찰, 견적과 같은 업무에서도 내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견건설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토목으로 입사를 했을 때 부대토목이나 또는 주택단지, 복합개발단지에 기반한 실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목 신입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술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정관리에 대한 감각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설사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공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리마베라 6를 그냥 보았다, 그걸 볼 줄 안다 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를 어떤 식으로 뽑아내고 그 안에서 PERT를 어떤 식으로 구상해 내는지, 그리고 공정표를 읽는 방법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토공공사와 배수공사와 도로공사 등이 공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도면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평면도나 단면도, 그리고 지반 또는 배수, 옹벽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BIM이나 레빗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꼭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토공량을 계산할 수 있는 원가랑 물량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콘크리트의 전체 물량을 계산하고 철근의 톤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물량 집계표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뭡니까 버려지는 물동량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에서 이미 4년 동안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반,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지반, 구조, 수리학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 용어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접에 들어갔을 때 남들은 집안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흙막이와 층압 그리고 레벨 계획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옆에 사람들이 구조라는 단어를 쓸 때 나는 슬라브나 기초나 아니면 보나 기둥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무에 적용해서 해당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턴이나 현장 실습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소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나 에피소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드러내느냐가 실제적으로 자소서의 퀄리티를 많이 판가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경험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자소서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95지만 자소서에는 70밖에 못 담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가미된 경험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굳이 인턴 경험만을 찾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체직이라도 시공보조 직무라도 우리가 인크루트 같은 사이트를 통해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곳에서 2, 3개월이라도 한번 근무를 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목기사는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건축이나 전기, 기계에 비해서 토목을 아쉽게도 토목기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맨데토리 자격증으로 우리가 거의 언급이 되어 있죠. 비록 공채 공고문에는 우대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말은 무조건 따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안전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토목기사를 1회차 때 따고 2회차 시험에서 건설안전기사까지를 따셔야 9월 달에 터지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같은 본공채에서 우리가 두 개 자격증을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재직 중이신 학생분들이 앞으로 건설사 입사를 준비할 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요 5가지 항목을 따로 어디에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2026년에 여러분들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건설사에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PT 면접 등에서 나왔던 기출 질문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클래스 101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손쉽게 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